개념원리 수학상 수업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2차 함수를 할 거예요. 2단원에서 중단원 세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울 때는 2차 방정식이 세 번째 단원이면 4단원이 2차 함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은 그 전단에 배웠어. 이번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단순히 2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선 너희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는 단순히 2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를 주된 주제로 배우는 내용이니 여러분이 그거를 포인트 잡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게요. 2차 함수는 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첫째 기본형이라는 이름이 있어. 기본형은 y는 ax 제곱처럼 생긴 아이가 기본형이야. 그런데 이 기본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 단순히 모양만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 a라는 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수 한다고 생각하면 돼. 모양을 결정한다.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a의 부호는 모양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결정해. 그러면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되지? a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넓어진다, 좁아진다의 의미에서 좁아진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y는 x제곱이면 얘는 y는 2x제곱이라고. 이렇게 모양을 결정하는 것 이거밖에 의미가 없어. 나머지는 뭐 꼭지점 같은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표준형.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거든. 우리가 구하는 식에서 표준형이란 이름이 붙은 거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알지. 꼭지점은 Q라는 정보를 지녀.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A가 그냥 양수라 가정하고 그릴게. 그림 자체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P, Q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뭘까? 이 선의 이름은? x는 p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과 대칭축의 방정식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길어서 우리는 그냥 축의 방정식이라 불렀던 것 뿐이야.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x는 꼭지점의 x좌표다. 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전개된 아이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은 거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일반형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거든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여기가 2a분의 b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 물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외운 친구들은 외워도 된다. 근데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외울 거라서.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꼭지점의 x좌표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해서 나오는 게 y좌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상태에서 정보를 담고 있거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정보. 이 친구만 딱 식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y절편, 그치? y절편은 c라는 것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사실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차 함수에 완전 성질을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얘를 그냥 그림의 개형을 보고 이 친구를 방정식의 관점으로는 뭐가 되는지 우리가 그 정도만 기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식을 구할 때도 이 세 패턴을 기준으로 식을 구하면 되는데 식 구할 때는 사실 패턴이 하나가 더 생겨.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는 기본 패턴을 뭐로 잡냐면 y는 a, x마 p 제곱 뿔 q를 그러니까 큰 틀로 잡아놓고 디테일을 구하는 방법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두고 디테일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어떤 거냐면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할게. 최고차는 a야. 그때 식을 세우는 방법 어떻게 세웠지 이때? 그치. y는 a의 x마 알파, x마 베타라고 식을 세웠지?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치 근과 같은 개념이고 x절편이야. 이렇게 x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메인식을 이걸로 잡아도 돼. 그래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그 세 가지를 기본 틀로 잡아놓고 식 세우기 했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해. 자, 마지막. 아까 했던 일반형을 다시 한번 보면 일반형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 그냥 예를 들게. 이 그래프라고 하자. 자, 이 상황에서 a의 부호는 양수지. a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 위로 볼록인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로 결정해. 그럼 이 상황에서는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더 쉬운 거 c부터 할게. c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지? 아까 c는 뭐라 그랬지? y절편이지. y절편 x의 0집어는 여기야. y축이랑 만나는 점. y절편은 양수니 음수니 이 상황에서? 그치. 그렇게 결정하면 돼. 그러면 이 b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b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래프를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보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같아. 뭐랑 같냐면 a랑 b의 부호가 같아.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a랑 b의 부호가.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 현재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의 부호와 b의 부호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b가 0보다 작다까지 구했었지. 딱 여기까지 자세히 배우는 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디테일은 문제 풀면서 잡을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외워놓아야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뒤에 내용은 배용을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다음 페이지에 특강이라고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게. 특강 1번. 특강 1번에 다음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전개된 식은 앞으로 꼭지점 x좌표를 먼저 암산으로 구할 거야. 꼭지점 x좌표는 공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여기서 a를 얘로 보는 거지? 얘를 b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2배 분의 이거야. 이렇게. 이게 꼭지점 x좌표 공식이다. 그러면 뿔뿔로 변했네. y좌표는 외우지 않았지?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a, 어쩌고저쩌고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좌표가 4,7이래. 그래서 우린 a가 4인 걸 구한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구해야 돼. 이해했니? a가 4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a가 4니까 이거를 4, 4, 16, 48
마 b제곱 마 6b. 뭐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상황에서 우리는 b만 구하면 돼. b 어떻게 구할까? 4, 마치를 지나는 거잖아. 이거 대입하면 돼. 이해하고 있지? 그럼 얘 대입하면 마칠은 얘가 이거 4, 4, 16, 마 32 더하기 여기가 64 마이너스 48 마 b제곱 마 6b가 된다.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애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b제곱 플러스 6b 얼마니 계산하면? 마 분수 안 나와. 얼마니? 여기 계산하면 이게 80이지. 그러니까 16 마 23? 있지 않냐?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b를 구하면 돼. 근데 이게 내 느낌처럼 나오지 않았네? 내 느낌에는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 것 같았는데 80 아니구나. 이게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9구나. 그렇지. 되네 그러면. 된다? 그럼 딱 완전 제곱식 되잖아. 그래서 답이 한 개만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마 3. 알겠지? 그래서 A, B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자, 특강 2번 한번 볼까? 식 세우기야. 추계방정식이 x는 마 1,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의 y좌표는 구하는 문제. 그러면 아까 식 세울 때는 메인식을 먼저 틀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라 그랬잖아. 여기서 틀은 자, 세가 다 적을게. 뭐일지 니네가 추리를 한번 해봐. 셋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것 같아? 세 번째 거. 자, 이 세 번째에서 근데 소름 돋게도 진짜 똑똑한 애들은 세 번째로 풀긴 해. 그 여기서 말하는 두 점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뭔지 알지? x절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이 만약에 마 1, 0을 지나면 이 x절편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가 알파고 뭐가 하나가 베타가 된다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걸 주어졌을 때 얘로 구하는 건데 왜 내가 이 똑똑한 애들은 이걸로 구한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로 한다고 설명을 해줬냐면 그림을 잠깐 그려줄게. 이게 그 한 점이 마 1이야. 그 다음 추계방정식 x는 1이래. 그리고 나서 얘가 4, 마 5를 지나 대충 한 여기쯤을 지난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니?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요런 느낌으로 수정할게. 여기 4, 마 5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고 얘가 대칭이니까 딱 여기가 여기서 만난 거 알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잠깐만 다시 그릴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게 그렸구나.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다시 그릴게.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내가 틀려가지고 말이 안 되게 그려졌거든. 다시 하면 추계방정식이 x는 1이야. 그 다음 하나가 여기 마일을 지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지. 그럼 다른 건 무조건 2인 여길 지난다고. 그래서 여기가 3인 거야. 하나의 축이. 그러면서 4, 마 5를 지나거든. 4, 마 5니까 여기쯤이겠지. 근데 내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4일 때 무조건 양수가 나와. 얘는 그림이 위로 볼록인 거야. 그래야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알겠지? 이런 개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x축이랑 만나는 게 3이랑 마일이지. 얘네 둘이 알파 베타인 거다. 이 문제에선. 그거를 추리하면은 마지막 식으로 하면 엄청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 그렇게 되면 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y는 a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x마 3이라고 식을 세팅하고 a만 구하면 되지. 얘는 어떻게 구할까? 4컴마하고 대입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영리한 아이들이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풀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풀까? 어떻게 푸냐면 메인식을 얘로 잡고 풀어. 추계방정식 1이지. 꼭지점 x 잡히면 p가 1이란 얘기야. 그럼 p가 1인 거를 적고 여기서 2점을 대입해서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나머지 a랑 q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의 사고력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대칭성이야.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칭성이거든. 요거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2차 함수는 진짜 거의 다 이해했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은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뭐 심화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푸니까 그것처럼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특강 3은 부호거든. 이거는 부호를 이거를 주긴 했지만 얘네들을 활용하지 않고 구할게. 부호 결정 한번 해보자. 자, 일단 A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그렇지.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다르다지. 둘은 달라야 해. C는? 플러스. 그러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1, 2번은 해결할 수 있어. 1, 2번 중 옳지 않은 거 있니? 없지. 1, 2번 다 맞았어? 자, 이제 3번 하자. 3번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렇지. x에 1 집어넣으면 돼. 봐봐. x에 1 집어넣으면 1이 대충 여기쯤에 있겠지.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여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지. 그럼 3번은 맞는 거지. 4번은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2 집어넣으면 되지. x에 2 집어넣으면 여기를 의미하잖아. 0. 맞지? 5번이 중요해. 5번은 x에 얼마 집어넣을까?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내가 a마 2b뿔 4c를 만들려면 2분의 1. 그치? 2분의 1처럼 분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쟤는 마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럼 이렇게 돼. 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1a마 2분의 1b 뿔c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y의 좌표거든? 아니 y의 부호거든? 그러니까 444를 곱하자. 분수는 좀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거 여기는 c였는데 이렇게 c가 커진 경우 있지? 이런 경우는 그 역수 뭐라고 하냐?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었다. 그거 기억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대충 여기쯤이겠네. 마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야 하지. 음수 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 잘 연습을 해두고요. 다음 페이지 보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되게 복잡하고 뭐 그 애매하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할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이 식이야. 아무도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수많은 알파벳 중에서 알파 베타를 쓸 거에 대한 의문을 생각보다 갖지 않더라고.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를 어디서 사용했죠? 근에서 사용했지. 그런데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사용했잖아. 그 이유는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y에 0 대입하는 방법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y에 0을 집어넣는 순간 식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런 식이 되어버리지. 그럼 이때 해가 뭐야? 알파와 베타지. 근데 y에 대입해서 나오는 x값을 우리는 함수의 관점에서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하지. y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x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의 근,
디테일하게 말하면 실근. 그거는 2차 함수의 관점으로는 x절편이야. 그게 얘네들을 호환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다. 그런데 x절편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쓸게. x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 거냐. 실근이 교점이다. 이 문제는 실근이 교점이다로 문제를 해석할 거야. 그럼 여기서 방정식 문제도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함수 문제도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유자재로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거는 다 해결이 된다. 쉬운 거부터 할게. 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만약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교점이 두 개였대. 교점이 두 개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였대.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실근이 두 개라는 거지. 이거는 실근이 두 개란 뜻이야. 같은 표현법이라고. 그러면 실근이 두 개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니?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지. 그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뭘 의미한다고? 교점이 두 개다. 반대로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번에는 이런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건 x축이를 한 점에서 만났지.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면 실근이 한 개야. 실근이 한 개면 판별식은 0이라는 거라고. 그럼 세 번째, x축이랑 만나지 않았어. 그럼 판별식이? 그치. 실근이 없기 때문에,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이제는 x축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해서 판별식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늘었다. 문제 풀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주의사항으로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알잖아. 글과 그림이 있으면 그림은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글은 오랫동안 남지 않아. 그럼 너희가 이게 지금 계속 뇌리에 남는 거야. 뭐가 남냐? x축 위에 있는 게. 그럼 x축 위에 있네? 위에 있으니까 크구나. 판별식이 0보다 커.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없을 것 같지? 진짜 많다. 그런 식으로 고려하면 안 돼. 방금 설명한 거는 오히려 너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진짜 직관도 아니지. 그냥 명확하게 암기하는 거라고. 실근이 x축과의 교점이다. 실근이 x절편이다. 교점이 두 개니 그 실근이 두 개다. 판별식 0보다 크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어서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거는 그냥 교점은 실근이다로 생각을 해버리라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냐면 이런 식도 되지. 얘가 있다? 근데 얘가 x축이랑 만난다? 하나가 0이래. 다른 하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x축과의 교점이잖아. x축과의 교점이 이거니까 실근이 얘네 둘이라고. 아니지. 두 근의 합이 얼만데? 2잖아. 그러니까 얘는 2지. 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하나 더. 하나가 1마 루트 2야. 다른 하나는 뭘까? 1뿔 루트 2야. 이거는 물론 두 근의 합이 이걸로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식 아니다. 이 식 아니야. 실제로 이 식 아니야. 그러면 한 근이 1마 루트이면 다른 근은 1뿔 루트 2가 된다고. 왜냐하면 얘네 둘의 관계는 그 유리수일 때는 모든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인 켤레근을 갖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함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얘를 좀 더 확장한다. 좀 더 넓힐 거야. 확장을 해도 기본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지. 얘네들이 관계로 볼게. 내가 이 두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두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두 점은 내가 지금 구하는 건 교점 구하고 있다. 둘의 교점. 그럼 이 교점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렇지. 교점은 아까도 말한 실근이야. 그런데 실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근을 구하려면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미지수가 두 개일 때 하나를 소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립이라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 기억남?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은 무슨 법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연립을 할 거냐면 대입법을 쓸 거야. 왜냐하면 y는 이거다. y는 이거다지. 이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 거를 좀 더 사고를 확장하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야, 어려워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 사고를 확장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냥 뒤에 것끼리 같아요 라고 두는 개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함수가 만나는 실근을, 그러니까 교점을 구할 때는 이거를 실근 구해야지 라고 하고 연립해. 연립을 하는 건 뒤에 것끼리 같아요 라고 둬. 그럼 이때의 해를 구해버리면 그게 여기서의 교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실제로 이 개념은 엄청 명확한 개념은 아니야. 엄청 명확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이런 개념이야.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걸 만드는 게, 이러한 식을 만드는 게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에요. 그럼 니네가 이제 묻겠지. 어차피 얘네를 이거 이항하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않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같아.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야. 이 뉘앙스가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식을.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얘는 mx 플러스 n이었지. 식이 y는. 그 다음에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지.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야, 이것까지 이해하면 진짜 머리 되게 좋은 거야. 어떻게 해버리냐면, 요 사선 보이지? 사선을 아까 x축처럼 만들어버려. 그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요 사선 있지? 사선을 x축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사선을 0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사선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서 mx 플러스 n을 빼버려. 그럼 0 되잖아. 그러면 내가 딱 얘만 빼잖아? 얘만 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 너희들의 나이를 비교해. 나이를 비교할 건데 그냥 너는 5살 플러스 5 하고 너는 그대로 둬. 비교하는 이게 의미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나이를 비교하면 5년 후 나이를 비교한다고 하면 너도 5더하고 너도 5더해서 비교하든, 여기서도 내가 얘네들을 비교를 할 때 여기서 얘만 빼면 비교를 못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얘를 빼주는 거야. 함수의 관점으로. 그러니 이 사선은 얘가 돼. 그러면 이거 있지. 이거는 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연립이라고 하는 거고,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 치자? 그럼 빼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어버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처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약간 주입식으로 설명할 때는 야, 우리 실근 구할 거니까 연립하자
연립하니까 이항하면 빼는 개념이지? 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2차 함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까지는 여기까지도 알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다 성립하냐면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지? 그릴 수 있지, 이런 거. 보통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지? 꼭지점 찾아서 그리지. 그런데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x라는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그래프 세 개를 다 그린 상태에서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y는 2x는 이렇게 생겼거든? y는 1이 이렇게 생겼어. 얘랑 얘랑 얘를 더해. 그렇게 더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하나하나가 새로운 함수인데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인데 얘네를 더해서 만든 개념이라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어려우면 제껴. 상관없어. 외워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두면 다시 문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왜 설명했냐. 그러면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에서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다. 두 점에서 만났지. 두 점에서 만나서 교점 2개. 그러면 실근이 2개야. 실근이 2개면 판별식은? 라는 걸 우리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게.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 한 점에서 만난다를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도 해. 그러면 그 파란 선의 이름은 접하는 선이라서 줄여서 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접선이 되는 경우 혹은 접하는 경우는 연립한 후에 판별식이 0이라고 된다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뭐인지를 니네가 좀 알아야 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할 건데 이 방정식이 실근이다. 그거 설명을 이렇게 그냥 장황하게 한 거야. 그것만 이해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고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유형 한번 살펴볼까? 나도 알아. 이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 진짜 무언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너희가 이거 이후에 수학 하를 하거나 수학 1을 하거나 수학 2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함수야. 그런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 전 함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함수를 못하는 이유는 2차 함수를 못해서 그래. 그런데 2차 함수에서도 이걸 함수 개론이라고 하거든. 이 함수의 이론적인 의미를 생각 자체를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너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암기를 시키는 거야. 실근이 교점이다를. 문제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x절편이 마이랑 4인 걸 알아. 그럼 마이랑 4면은 얘네들을 그냥 두 근으로 보면 된다고. 그럼 두 근이니까 우리 a 구할 수 있어.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지. 두 근의 합이 2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될까? 마4가 돼야 돼. 마4.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번째, 둘 곱이 8이, 마8이야. b는 얼마일까? 그렇지. 식 세우지 말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얘는 뭐냐면 여기서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어차피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이걸 좀 이해를 잘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있으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 이제는 딱 보자마자 니네가 제일 먼저 암산으로 뭘부터 구해야 되냐면 축을 먼저 구해야 돼. 축이 얼마야? 3이지. 꼭지점 x좌표가 3이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니네가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 여기 3이래. 그런데 이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a, b인데 a, b의 거리가 2루트 1에.
그 말은 이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해? 그렇지. 그럼 이게 루트이면 A점의 좌표는? 그치? 3마 루트 2, 0이지. B점의 좌표는? 3뿔 루트 2, 0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니네가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구할래? 그치. 근각의 수로 구하겠지. 둘이 곱하면 얼마게? 7이지. 7이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되어야 하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따라오고 있니? 그치? 지금 봐봐. 책에서는 막 식으로 풀잖아. 그걸 니네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차 함수를 난 그려줬지만 왜 그려주는지는 알지? 이걸 모양을 기억을 하라고. 니네가 그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린 상태에서 아 이게 루트이니까 3마 루트 2, 3뿔 루트 2 둘이 곱하면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이 7 되는 K는 10. 이거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책에서 푸는 거 풀이 보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풀면 안 돼. 더 빨리 푸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필수 3번. 자, 얘네들이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를 체크하는 문제야. 이 만난다, 안 만난다는 뭐로 결정한다고?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0이면 접하지. 접한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야. 그 다음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지. 판별식 하나 구해놓고 범위 구하면 되지. 스킵해도 될 것 같다. 필수 예제 4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데 그런데 A의 X좌표가 마이라면 B의 좌표는 얼마야 구하는 문제거든.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릴게.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야. 직선은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가 1이면 45도로 넘어간다. 45도로 딱 길어지는 딱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X좌표가 막 이래. 근데 함수의 관점으로 볼 때 교점의 X좌표가 마이야. 그러면 방정식의 관점에선 함수에서 교점 마이라고. 그럼 방정식으로 하면 한 근이 마이인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지.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래? 그렇지.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는 거야.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뒤에 것끼리 같아요로 외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빼는 거지. 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x 뿔 3마 k는 0이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서 지금 두근의 합이 얼마니? 마 1이지. 그럼 두근의 합이 마 1 되려면 쟤는 얼마란 이야기야? 그치. 3이란 이야기야. 그걸 기계적으로 니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가 2고 하나가 마 2고 하나가 3이지. 두근의 곱이 마 6이지. 마 6이 되려면 k는 얼마야? 그치. k는 9가 돼. 그래서 여기서 k가 9인 거 구했다. 자, K가 9인 거 구했어.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 점의 좌표였잖아. X좌표는 3인 거 구했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사실 K가 9인 거 몰라도 답이 나와. 3인 거 구했으니까. 그런데 K가 9인 거 아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되겠지? 3,12. B점의 좌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헷갈리는 내용 좀 있냐? 답이 이게 아닌데? K가 틀렸는데? 두근의 합이 마일이잖아. 아, 마일이구나. 야, 얘 잘못됐다. 두근의 합이 마일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니? 그치, 1 돼야 되지. 다시 할게. 얘가 1이면 둘이 곱하면 마이지. 마이가 되려면 K는 1이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 얼마니? 2지. 아, 얘 마이가 되려면 K는 5네. 그치? 그럼 1,6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6이지? 이거 확인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미스했다. 이거 못 찾았으면 다시 찍을 뻔했네.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응. 다 이해하고 있지? 너 알겠니? 노력하지 말고 잘해야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좀 함수는 내 생각은 식으로 풀지 말고 나처럼 그림 그리면서 거기서 한번 해결을 해봐.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얘도 되게 쉬울 수 있겠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직선 있어. 직선 대충 이거래. 그런데 한 교점이 1마 루트 2래.
교점이 1마루트 2야. 실근도 1마루트 2야. 모든 개수는 유리수야. A, B 유리수라고 했거든. 모든 개수가 유리수야. 실근 하나가 1마루트이면 다른 실근은? 그렇지, 1불 루트 2야. 그럼 이미 두 근 구했지. 그럼 이때 두 근은 언제의 근이라고? 연립했을 때. 여기서 연립은 여기서 여기 뺀 거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마 3x 더하기 b뿔 1은 0. 이때 두 근이 1마 루트 2랑 1불 루트 2니까 두 근의 합은 2. a는? a는 1. 이제 틀리면 안 돼. 두 근의 곱은 마 1. b는 마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페이지 보자.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 이런 흐름으로 문제가 풀리니까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자, 마지막 문제도 되게 쉽다.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지 않는데 두 점에서 만나게 될 때는 언제라고? 어떨 때? 하나씩 할게.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캐치하려면 얘네 둘을 연립해야 돼. 그럼 연립하는 개념은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치?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지. 그러면 2x 제곱 마 4x 플러스 1마 k는 0이다로 식을 만들어. 그럴 때 두 점에서 만난데 실근 두 개래. 실근 두 개다 조건은? 그치? 그럼 짝수 판별식 쓸게. b'의 제곱 4마 ac. 이걸 판별식을 먼저 예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는 2k 뿌리지. 맞지? 두 점에서 만나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지? 그럼 여기는 2k 뿌리가 0보다 크니까 k는 마일보다 큰 거다. 접하면 얘가 0이지. k는 마일인 거다. 만나지 않는다는 작지. 부등호 뒤집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에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8쪽까지가 여러분이 숙제로 해야 될 내용이거든.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는 다음 흐름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내가 연습 문제 어떻게 푸는 설명을 해주면 두 번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만 할게요.